자, 6번째 개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6.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그라는 녀석을 배우게 돼.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죠, 로그. 새로운 숫자가 탄생될 때, 우리 예전부터 공부할 때 어떤 새로운 숫자가 탄생될 때는 누군가의 궁금함에 의해서, 그죠? 누군가의 어떤 물음표에 의해서 아마 새로운 숫자가 나왔을 거야. 그 역사를 좀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는 없을까? 뭔가를 2번 곱했을 때 4가 되는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이런 궁금함은 뭐 2번 곱해서 4가 되면 되니까, 그죠? 2번 곱해서 4가 되면 되니까 우리는 이런 x를 뭐 2, 물론 뿔마 있지만 요거 일단 좀 숫자의 탄생만 좀 보자고.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런 시대에서 누군가는 궁금했을 거라는 거지, 그치? 누군가는 뭘 궁금했을 거냐면 뭔가를 제곱했을 때 뭐 2가 될 수는 없을까? 아니면 뭔가를 제곱했을 때 3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궁금함을 처음으로 우리 인류가 갖기 시작했을 때 2번을 곱했는데 2가 된다고? 그런 수는 없는데? 실제로 없었죠, 저 시기에는. 실제로 저 시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 시작한 거지,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그렇죠. 루트 2라는, 루트라는 어떤 이런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이 수학 기호라는 건 언어야, 언어. 약속이거든, 약속.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는 앞으로 루트를 써가지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기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지. 그렇다면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이렇게 뭐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걸까? 그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3이 되거나 제곱을 해서 7이 되는 숫자를 이제 뭘로? 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했다면 이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또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숫자는 실제 존재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실제 쓰는 수를 실수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정의될 수가 없는 수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정의했냐면 허수, 허상의 숫자, 존재하지 않는 허수 단위 i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 단위 i라는 게 뭐야? 이 녀석을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최소 단위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녀석을 어떻게 만들었던 거야? 제곱해서 7이 되는 녀석은 뭐야? 그렇죠, 루트 7이죠, 루트 7. 근데 제곱을 했을 때 이 마이너스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녀석을 우리가 여기다 i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트 7i. 물론 뿔마 지금 생략한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새로운 숫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 자, 2의 1제곱은, 자, 0제곱부터 출발해볼까? 우리 배웠으니까. 자,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1제곱은, 네, 2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얼마? 네, 8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가겠지, 제곱수로.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제곱하면 4가 되고 세제곱하면 8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단 말이야. 잘 봐. 자, 0제곱을 했을 때 1이 되고 1제곱을 했을 때 2가 되고, 좋아,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고, 다시 1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떤 궁금함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렇다면 3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1, 2, 4니까 그렇다면 3은 어떻게 되지? 2를 뭔가 제곱했을 때 3이 될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어떤 물음표. 이 물음표가 또 새로운 기호를 정의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어떤 그 시간적 흐름과 어떤 수학적 연구를 통해서 저런 것들이 정의됐네,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할 내용이 아니니까, 수학의 역사를 공부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대학 가서 하시고 일단 우리는 2를 도대체 몇 번을 제곱해야 3이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런 수가 존재해, 안 해? 그렇죠?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새롭게 뭐 한다? 정의한다. 다시 새롭게 정의한다.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하겠다. 로그 2의 3이라고 읽어요.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를 이만큼 제곱하면 3이 된다는 뜻이야. 다시 뭐라고요? 2를 요만큼 로그 2의 3만큼 제곱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 자, 2를 요만큼 제곱하면 3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는 왜 한 거야? 로그는 뭘 정의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렇죠. 로그는 원래 저 지수에 있는 녀석을 정의하고 싶어서 탄생된 거야. 그러니 로그와 지수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겠죠. 예, 지수가 있어서 로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녀석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요걸 일반화 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A를, 어떤 A라는 수를 내가 X번 제곱을 했어. 자, 그랬을 때 B가 된 거야. 다시. A라는 어떤 녀석을 X번 제곱했어. 그랬을 때 B가 된 거야. 그럴 때 우리 로그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요 위에 있는 요 지수.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탄생된 건데, X는 결국 뭐인 거냐면, 로그 A의 B라고 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로그 A의 B라고 쓴다. 무슨 뜻이라고 이게? A를 X번 제곱하면 B가 된다. 다시 A를 이만큼 제곱하면 B가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자, 우리 지수 배울 때 요 녀석을 뭐라고 불렀었지? 그렇죠. 밑이라고 불렀죠. 밑.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 요 밑에 오는 요 녀석을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고 요 녀석이 누구 자리였던 거야 원래? 그렇죠. 지수에 있었던 자리야. 근데 로그는 이제 그럼 요 녀석 이름이 있는데 요 녀석 이름이 없잖아. 요 녀석의 이름을 따로 불러줍니다. 진수라고 불러줄게요. 지수 친구 진수.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로그의 정의야. 로그의 정의. 근데 이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 다시 어차피 로그는 누구에서 왔다고? 네, 지수에서 왔다고. 지수에서. 그러면 이 지수에서 성질을 한번 빼보자.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뭐다? A의 X 플러스 Y. 자, 밑이 같으면 지수를 곱하기가 있을 때 지수를 더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빼기 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에 자, Y제곱을 하게 되면 A의 XY 이런 지수법칙을 우리가 배웠잖아. 어쨌든 로그의 성질도 지수법칙에서 연관될 수밖에 없겠지. 지수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사실 이 지수법칙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 우리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 첫 번째 뭐 있지? 지수법칙의 성립 조건. 오케이. 밑이 양수여야 한다. 왜? 밑이 음수가 되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1 때 배웠거든.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성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양수일 때만 돼야 이게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이게 말 그대로 법칙으로 성립을 하려면 밑이 양수여야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누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약속했어? 그렇죠. 모든 수의 0제곱은 자 1이 된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럼 이제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해보자고. 자, 이 밑이죠, 밑. 아까 밑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나왔다. 로그의 존재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로그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고? 로그의 구성 요소, 그렇죠. 밑하고 누구? 진수. 그래. 밑하고 진수가 있으니까 밑과 진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해보자. 밑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었잖아, 그지? 밑 조건이 뭐가 됐었어? 밑 조건 일단 뭐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해볼까? 여기다 A의 X제곱이 B고 우리는 이 지수에 대한 녀석을 밝혀내는 게 로그의 목적이잖아. 근데 만약 요 A가 1이라고 해보자. 1. A가 1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을 몇 번 제곱해야 4가 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1을 제곱해가지고 4가 어떻게 되겠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죠. 1은 몇 번 제곱해도 그냥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밑이 1이 되면 이 x는 존재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밑 조건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a는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진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진수는 사실 a를 몇 번 제곱해서 온 녀석이잖아. 그죠? 근데 a를 몇 번 제곱해서 왔을 때 요 a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어? 양수면서 1이 아닌 녀석이 오는 거지. 다시. 양수면서 1이 아닌 녀석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양수를 x번 제곱했다는 얘기인데, 양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나? 생각해봐. 제곱이라는 게 뭐야? 양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지? 양수들을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실수 범위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 허수에 나온다 그랬잖아. 허수에. 허수에. 아까 우리 배웠던 허수에. 지금 우린 실수 범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양수를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 그래서 b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뭐가 된다?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요게 로그의 밑에 대한 조건과 진수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로그의 존재 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그의 탄생 뭔지 알겠죠?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팁을 더 주자. 여기다가 쓴 김에 팁을 더 주면,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로그 a의 a는 어떻게 되는 거지? 로그 a 밑과 진수가 같은 거야. a를 이만큼 제곱하면 a가 돼. 뭐야? a를 몇 번 제곱해야지 a가 돼? 한 번. 1 이렇게. 자, 그럼 확인해볼까? 지수로 바꿔가지고 확인해볼까? 요게 밑이었잖아, 그지? 요게 밑이었고, 얘가 지수니까 a의 1제곱 이퀄 요 녀석 a. 이거를 지금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알려주시고, 우리 그리고 여기서 정리했던 거 있죠, 요거. a의 0제곱은 1. 요거를 우리 로그로 한번 바꿔볼까? a의 0제곱은 1을 바꿔보면 로그. 밑은 그대로 밑으로 온다 그랬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쪽 녀석, 진수 녀석을 여기다 쓰면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았으니까 외우자. 요거는 외워주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 1. 자, 다시.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 1.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수 자리에 1이 오면 로그 값은 무조건 뭐? 0. 다시. 진수 자리에 1이 오면 로그 값은 무조건 뭐다? 0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보자. 자, 1번 문제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좋은 표현 나왔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자, 밑이 10이네요. 여기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자, 이 녀석의 값이 뭐 하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걸 구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다. 그죠? 자, 해볼게. 자, 로그의 존재 조건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 박스는 진짜 모든 실수 x에 대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모든 실수 x. 자, 이렇게 볼까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 중에 등식 그리고 부등식.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모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야? 그쵸? 항등식이라고 불러죠. 항등식. 자,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 뭐라고 불러? 항부식? 항부식 아니야. 부등식 뭐라고 불러? 그렇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절대부등식.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볼까? 공부 다 한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 항등식은 뭘로 푸는 거야? 항등식, 그렇지. 미정계수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죠. 절대부등식은 뭘로 푸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절대부등식은 뭘로 푸는 거야? 그치. 그래프. 얘들아, 꼭 기억해.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 뭐라고 부른다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뭘로 푼다고? 그래프. 반드시 그래프로 풀어야 돼. 식으로 풀면
식으로 풀면 함정에 빠진다고.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로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로그가 정의돼야 돼. 근데 로그의 존재 조건상 밑은 뭐라 그랬지?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돼요. 0보다 큰 거 맞아. 그리고 1도 아니야. 괜찮아. 그죠? 그래서 얘는 통과됐고. 자, 진수 조건만 따지면 될 것 같아. 진수 조건. 그죠? 진수 조건이 어때? 진수가 지금 저기서 보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지. 이 진수 조건. 얘가 이 진수가 어때야 된다고?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어디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뭘로 푼다고요? 그래프로 푼다고. 그래프. 얘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0보다 무조건 크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프로 그리면?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x축에 비해서 항상 크다. 위에 떠 있다. 그러면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근이 그렇지 없다는 말이고, 근이 없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죠.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보고 바로 그냥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를 금방 설명해 줄 거야. 자, 일단 얘를 보시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c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지금 a로 묶으면 여기 a-4 이렇게 된 거니까 0보다 작다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a의 범위는 0과 누구 사이? 4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랑 답이 맞지 않죠? 왜? 문제의 범위는 여기 누가 들어있어? 등호가 들어있잖아. 그치? 맞아요? 등호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오타인가? 뭐 선생님 교재에 뭐 오타가 제법 많긴 하지만 이거 오타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함정. 자, 어디서 틀렸느냐? 자, 여기 잘 봐. 여기 중요해. 시험에 나올 거야. ax의 제곱 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하얀색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렸잖아. 맞아요? 근데 이 문제 어디에도 얘가 2차 함수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 2차 함수라는 말은 없어. 얘가 1차, 즉 직선이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꼭 이렇게만 생길 필요가 없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이 녀석이 직선인데 0보다 무조건 큰 거야.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x축보다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가 지금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가 없잖아. 일단은 1차 함수여야 되니까 a를 0으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그리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ax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있다면 이 직선에 기울기가 존재하게 돼. 근데 이거 직선이니까 a가 0이었기 때문에 얘도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면서 그럼 왼쪽에 뭐만 남았어? 그렇죠. y equal 1이라고 하는 요 1만 남은 거잖아. 1만. 그럼 그래프를 그려도 x축보다 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범위가 0과 4 사이이기도 하지만 0일 때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등호가 붙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러므로 m값은 얼마다? 네, 0이 되고 n값은 얼마다?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갔어? 아주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2번 문제 보자. 2번은 보니까 로그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 그지? 자, 로그 2에 진수 자리에 다시 로그가 들어있어. 로그 a에 2.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로그 이번엔 2에 여기 중괄호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그 3에 다시 괄호가 있고, 로그 2의 b 축제네요. 축제.
로그 축제. 자, 0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만족하는 A, B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이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지수 A의 X 제곱이 뭐다? B다 1대 요거 로그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바꾼다고? 그렇죠. 요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은 계속 밑이라 그랬지. 똑같이 A 이렇게 밑은 밑으로 오고, 자, 요 녀석이 진수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바꿔보자고. 자, 이거를 우리가 세모라고 나올게요. 이렇게 세모라고 놓자. 세모라고 놓으면 요거를 우리가 지수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지수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2에 마이너스 3제곱은 로그 A에 2 이렇게 바꾸는 거지. 선생님, 음수는 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음수는 어디에 오르는 거라고? 그렇지. 여기. 그리고 여기. 얘는 상관없어. 얘는 지수 자리니까.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실제 얼마? 2의 3제곱 8. 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로그 A의 2가 8분의 1이니까 저걸 다시 바꾸는 거지. 이걸 다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쓸게. 요걸 다시 지수로 바꾸면 밑이 계속 있다고 했어. 2에 A의 밑은 계속 밑, 그리고 몇 제곱을 하면 8분의 1제곱을 하면 누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A를 8분의 1제곱을 하면 2가 된다. 다시 이렇게 로그가 있을 때 A를 누구 제곱하면 X 제곱하면 B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8제곱 합시다. 우리 지수 배웠으니까 양쪽에 8제곱하면 A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의 8제곱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A값 찾아놨고 여기다 쓰자. A는 2의 8제곱. 요거 한번 해보죠. 똑같아. 이제 요거는 좀 한 번에 써볼까? 한 번에.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알지? 우리 요거 아까 배웠는데. 일로 와봐. 여기 보자, 여기. 로그 값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로그 값이 0이 되기 위한 조건? 그쵸. 진수 자리가 1이 되면 0이 된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문제를 한 번 딱 벗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로그 3의 괄호 로그 2의 B. 자, 이 녀석이 누구다? 1이다.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이것도 정리했다? 로그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로그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밑하고 진수의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네. 그럼 이거 한 번 더 벗겨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로그 2의 B가 뭐가 됐다고? 로그 2의 B가 뭐가 됐다고? 네, 3이 됐다고. 3. 괜찮아? 그럼 요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불러봐. 2의 세제곱이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 처음엔 원래 느려. 왜?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 처음 배우는 숫자니까, 로그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그래서 B는 결국 뭐가 된다? 2의 3제곱이 된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B분의 A 구하라 그랬네. 요거 이렇게 빼주면 결국 2의 5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정리하시고 우린 다음 포인트에서 로그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